58세 세무 공무원 퇴직 후 매일 싸우는 아내와의 전쟁 은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퇴직을 코앞에 둔 공무원이 30년 넘게 정년을 향해 달려오다가 막상 일을 내려놓고 나니 아내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는 이야기 말이죠. 아니, 젊을 때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이제 와서 싸우지? 싶겠지만 막상 본인이 그 입장에 서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우리 주인공인 58세 세무 공무원도 늘 아내와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긴 세월 직장 일에 치여 가정에 소홀했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낸 편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집에 붙어 있다 보니 서로가 원하는 게 달랐고 기대치도 달랐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갈등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은퇴 전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 쏟으면서 알아채지 못하던 것들이 퇴직 후에는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철저한 루틴에 익숙했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죠. 늘 통제된 환경에서 살다가 방목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동시에 부부는 오랜만에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고, 퇴직해서 집에서 뒹굴거리면 얼마나 편하냐고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스트레스와 새로운 책임감, 또 기존 가족 구성원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까? 이미 퇴직했는데 부부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3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아내에게 적응할 시간을 뺏긴 58세 세무 공무원. 우선 우리 주인공인 58세 세무 공무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분은 평생 정년을 목표로 열심히 일해왔어요. 하다못해 연차도 잘 안 쓰고 업무 마감이 있을 땐 주말도 반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주로 아내 몫이었고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간병 문제도 대부분 아내가 챙겼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이분 마음속에선 이제 좀 쉬어야겠다.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아내 역시 이제 남편도 시간 많으니 집안일 좀 나눠 해주겠지?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 남편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허리 펼 새 없이 일만 했으니 당장 아내가 시키는 가사나 심부름이 달갑지 않았어요. 난 이제 좀 쉴 자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게다가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쉬면 나도 좀 쉬고 싶다는 바람이 강했는데 서로가 전혀 다른 바라보기를 하고 있으니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분은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아내는 당신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타박하고 본인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날 내버려둬 라고 울분을 토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은퇴 후 한 지붕 아래 온종일 함께 있다 보면 서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차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현실 체크를 하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2. 부부가 서로 낯설다고 느낀 62세 교감 출신 사례. 두 번째 사례는 62세로 퇴직한 교감 선생님 부부입니다. 이분 부부도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이자 교감으로 일했고 아내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선생님 일을 하다가 일찍 그만두신 분이었죠. 남편이 정년까지 채우고 나서야 두 사람은 이제부터 함께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손주 돌보며 신나게 지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오래 같이 있으니 내가 몰랐던 사람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았나? 내가 학교에만 익숙해서 그랬나?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안일에 소극적이고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화가 나거나 허탈한 상태가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낯설다라는 느낌이 이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서로가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부딪힐 때마다 과거에 쌓였던 서운함까지 폭발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담센터를 찾고 나서야 서로가 사소한 일상도 함께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잠시 떨어져 지내며 서로 편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니 조금씩 다시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해요. 결국 서로에게 맞는 공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3. 퇴직 후를 위해 뭐든 해뒀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60세 시청 근무자. 세 번째 사례는 시청에서 근무하다 60세에 퇴직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성실히 했지만 늘 바빴고 퇴근 후에는 TV 보거나 잠자는 게 전부였죠. 취미나 외부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아내는 남편이 무기력하니 불안하기만 하고 남편이 도와줄 일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라며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분이 가장 크게 후회한 건 진작 퇴직 후를 대비해서 뭔가라도 배워두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할 걸 그랬어라는 점이래요. 퇴직 직전에라도 취미 동호회를 찾아가 보거나 지역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 볼 걸 그랬다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투리 활동이 있다면 무기력에 빠질 틈이 좀 줄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분은 뒤늦게라도 동네 작은 봉사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어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점차 집 밖에서 관계 맺기에 익숙해지고 집에서는 어느 정도 아내와 거리를 두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도 은퇴 후에도 잘 지내려면 기억해야 할 포인트? 여기까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배경이었지만 본질적으로 겪는 문제는 비슷합니다. 은퇴 후의 낯선 변화, 배우자와의 거리감,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갈등 요소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온한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미리 대화하기. 은퇴 전에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해두는 게 좋아요. 내가 퇴직하고 나면 일상 루틴은 어떻게 바뀔까? 가사나 집안, 책임 분담은 어떻게 나눌까? 내가 바라는 휴식과 배우자가 바라는 도움의 균형점은 어디쯤일까? 이런 것들을 어색해도 미리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평소엔 자주 꺼내지 않던 대화를 퇴직 직전에라도 꾸준히 해둬야 나중에 사소한 문제로 폭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서로의 공간 인정하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부부가 한 공간에 있게 되잖아요. 둘 다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무엇이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스타일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찾는 겁니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각자만의 활동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소소한 가사도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 찾기.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뭔가 하나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해볼 수 있는 취미나 사회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 그럴듯한 취미가 아니라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걸 추천드려요. 혼자라도 꾸준히 해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작은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혹은 봉사나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잖아요. 무엇보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감정 소통 연습하기.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듣거나 표현하지 못해서 더 커져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왜 이런 말투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요즘 참 불안하구나 또는 화가 나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듣는 연습과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두면 의외로 큰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움받기. 이미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부부 상담센터나 지역 복지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하나? 하겠지만
막상 가서 전문 상담사나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 서로의 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야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말을 안 했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은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낭만적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정작 본인에게 다가오면 생각보다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내 마음을 어떻게 챙기고 배우자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 이막이 펼쳐질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도 퇴직 후에 이런 상황 올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부터 대화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것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과정이 훗날 큰 문제를 막아주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해주는 태도입니다. 은퇴가 예상치 못했던 외로움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동시에 전에는 몰랐던 즐거움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이 왜 이런 걸까? 하고 조금만 더 궁금해해 보면 의외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맞춰 가다 보면 퇴직 후에도 한층 더 단단해진 부부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퇴직을 기점으로 두 번째 시작선에 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처럼 때론 예상 밖의 갈등이 찾아올 수 있지만 잘 대처하면 결국 새로운 성장과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그 여정에 늘 함께 있는 배우자와 손잡고 갈 수 있다면 외롭고 무서운 은퇴가 아니라 재미있는 모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도 미리 조금씩 준비해 보시고 혹시 이미 갈등이 시작됐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조율하면서 함께 극복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